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신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이것저것 비교해가며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수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던 참에 수진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꽤 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그 할머니가 또 그러는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들어봤죠.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잔소리야. 나도 어른인데 왜 저렇게 간섭이 심한지 모르겠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니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었나 싶어서요. 물론 가끔 이것저것 챙겨주긴 했지만 그게 간섭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수지는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유, 진짜 꼰대 스타일이야. 자기 시대 얘기만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해. 민수 앞에서는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는데 뒤에서는 진짜 다르다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혹시 다른 시어머니 얘기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설마 제가 그런 사람일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나서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준다고 나서더라고. 내가 김치 못 담근다고 생각하나 봐. 진짜 기가 막혀. 바로 어제 일이었어요. 수진이 김치를 사다 먹는다고 해서 손수 담그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드렸던 건데 말이에요.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일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장 보러 오셨어요? 마치 방금 전 통화가 없었던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민수는 어디 갔어? 회사에서 야근이에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힘들겠네. 집에서 잘 챙겨 먹어.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험담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수진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꼰대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봐도 제가 한 일들은 모두 며느리를 챙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수진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수진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있었다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앞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꼰대 스타일,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이런 표현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수진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수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했거든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말이죠.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평소 저와 대화할 때의 그 건조한 톤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자 발 마사지까지 해주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녁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저를 도와 요리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착하지. 엄마, 수진이 요리도 많이 늘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수진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어머님께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살림도 늘고 있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준다고 나선다면서 기가 막힌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배우는 게 많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제 반찬을 칭찬하고 민수에게는 더 먹으라고 권하고 심지어는 제가 건강 걱정을 하자 어머님께서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세요라고까지 말했어요.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잠깐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죠.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과 목소리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게다가 설거지를 하는 내내 접시를 험하게 다뤘습니다. 깨질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갔는데 수진이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니야, 진짜 힘들어. 매일 착한 며느리 연기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 특히 민수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되잖아. 친구가 뭔가 말했는지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그 할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지 모르나 봐. 맨날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자기는 며느리 잘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어. 웃기지 않아? 그때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수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참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억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제도 반찬 많이 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솔직히 그 할머니 입맛이랑 우리 입맛이 달라서 별로인데 고맙다고 연기해야 하잖아. 진짜 스트레스야. 반찬을 싸드릴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만 없으면 당장 나가고 싶어. 하지만 어쩌겠어, 참아야지. 나중에 따로 살 때까지만 참으면 돼. 따로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말에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수진에게 저는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존재였던 거죠.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또다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도 반찬 많이 해주셨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엄마가 수진이 많이 예뻐하시나 봐. 저도 어머님 정말 좋아해요. 친엄마 같으셔서. 친엄마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그 험담들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부터 수진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민수 앞에서만 보여주는 그 다정함과 효심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부터는 그동안 놓쳤던 작은 신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신호들이 있었는데 제가 좋게만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족 모임이 있던 그 토요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민수의 누나 가족이 놀러 온 날이었죠.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진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형님 내외분께도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그 예의 바름 속에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 나물무침 정말 맛있네요. 하지만 저희 세대한테는 조금 짤 수도 있겠네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이 세다고 지적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칭찬으로 들었겠지만 이미 수진의 진면목을 알게 된 저에게는 그 속뜻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어머님처럼 못해서 항상 죄송하죠. 이 말 역시 겸손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부담을 준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마치 자신이 음식을 못한다고 탓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요구 사항이 많다는 식으로 돌리는 거였죠. 점심 준비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자연스럽게 부엌에 와서 도와주는데 수진만 혼자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수진아 와서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자 억지로 일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에는 왜 나만 부르나라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내내 한숨을 쉬거나 시계를 자꾸 보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수진이 신우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언니, 시어머니랑 사는 거 어째? 응, 뭐 그럭저럭. 근데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시거든. 아, 그래. 우리 엄마도 그런 편이긴 해. 맞아. 젊은 사람들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시누이가 저를 두둔하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민수 앞에서는 말 못하잖아. 당연하지. 말했다가 괜히 집안 분위기만 나빠지는데, 그냥 참는 게 낫더라. 그 순간 정말 어디서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던 수진이 그리고 시누이까지도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수진의 미묘한 반항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것도 먹어봐라고 권하면 네, 감사해요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영 달랐어요. 억지로 먹는 티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였죠. 수진아, 김치찌개 간이 어째? 어머님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요.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맛있다고도 안 맛있다고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제가 평가받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였거든요.
오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요즘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수지는 대답은 하되 어머님께서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저희는 어머님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그러면서도 웃으며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로 들었을 거예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수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을 때도 탁탁 소리가 나게 하고 찬장 문도 3개 닫더라고요. 민수가 왜 그래? 라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연기하느라 지쳤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속으로는 저를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시어머니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민수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요. 가장 서운한 건 제가 수진을 진심으로 아꼈는데 그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날부터 수진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실체를 알고 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을 통해서 수진이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날은 동네 마트 앞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에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 여사님 혹시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그냥 며느리분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박 여사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뭐라고 하던데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다고. 박 여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듣고 싶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박 여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나 봐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꼰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자기 아들만 편애하고 며느리는 무시한다고 했대요. 특히 요리할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한다고 하면서 정말 답답하다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제가 수진을 무시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지적으로 받아들여졌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뭐라고 했나요?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이중적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이중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이중적인 건 수진인데 오히려 저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중에 꼭 따로 살 거라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 저를 참고 견뎌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말하고 다닌다니요. 아유, 김 여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한테 푸념하는 거죠. 박 여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푸념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수진의 말을 듣고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치 어제 제 험담을 하고 다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별일 없었어. 짧게 대답했는데 수지는 제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걱정하는 척하는 그 목소리가 정말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진짜 걱정한다면 애초에 제 험담을 하고 다니지 않았겠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뭔가 평소와 다르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완전히 모르는 척하는 거였어요. 동네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닌 게 들통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또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오히려 제 걱정을 하는 착한 며느리로 포장하는 거였죠. 민수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저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며느리가 동네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며느리들과의 모임에서도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전통적이라서 힘들다. 며느리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식으로 말했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뭔가를 강요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수진이 편하게 지내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수진을 정말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수진은 저를 그저 참고 견뎌야 할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말하고 다녔다니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수진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집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갈등으로 번져갔거든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늦잠을 자서 아침 준비를 제가 혼자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네에서 저를 게으른 며느리 둔 시어머니로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수진아, 일어나서 아침 준비 좀 도와줄래? 문을 두드리며 말했는데 한참 후에야 대답이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어제 늦게 잤어요. 조금만 더 잘게요. 민수는 회사 가야 하는데 아침은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게 드시라고 하세요. 저는 좀 더 잘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준비도 안 하고 늦잠 자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니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자 왜 수진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늦잠 잔다고만 대답했어요. 괜히 부부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민수가 회사에 간 후 수진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 제가 늦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어제 친구들과 늦게까지 있어서. 사과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였죠. 앞으로는 좀 일찍 일어나줘. 민수 아침은 챙겨줘야지. 네,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더라고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싱크대에 컵을 놔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수진이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수진아, 내 빨래 가져가. 네, 나중에 가져갈게요. 1시간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했는데도 바로 가져갈게요라고만 하고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제가 직접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설거지를 부탁하면 네, 할게요라고 대답하고는 한참 후에 하거나 아예 안 하기도 했고 청소를 부탁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그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진이가 저녁 준비 좀 해줄래? 라고 부탁했는데 수진이 대놓고 싫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오늘 좀 피곤해요. 간단하게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매번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 가끔은 내가 해야지. 아, 네.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린다는 말투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큰일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라면 말고 제대로 된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줘.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어머님께 서하시는 게 훨씬 맛있을 텐데. 완전히 빠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재빨리 표정을 바꿔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어머님께서 저녁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뭘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포장하는 거였죠. 마치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제가 지시만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엄마, 수진이가 도와준다는데 좋네. 민수는 상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수진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님,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민수 앞에서는 또 착한 며느리로 돌변하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수지는 최소한의 일만 했어요. 야채 다듬는 것도 대충 하고 제가 이것저것 부탁하면 한숨을 쉬면서 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보지 않을 때였지만 그 태도가 정말 불쾌했어요. 식사 시간에 민수가 수진이가 도와줘서 빨리 준비됐네라고 말하자 수진은 어머님께서 다 하셨어요. 저는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라며 겸손한 척했습니다. 그런 수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민수는 수진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청소를 부탁했는데 지금은 바빠요라고 대답하더니 정작 하는 일은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거였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 친구랑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와 수다 떠는 게 집안일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청소 좀 해줘.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이 지나도 청소는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이런 일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던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있던 작은 도자기 인형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30년 넘게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수진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깨진 도자기를 들고 물어봤는데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깨진 거죠? 내가 청소할 때 실수로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쪽은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혹시 민수가 실수로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투로 말하면서 오히려 민수 탓으로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걸 만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화분이 갑자기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잘 키우고 있던 난초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시들어 버렸어요.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식물도 수명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태연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평소에 식물에 관심도 없던 수진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에 있던 오래된 사진 액자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수 어렸을 때 사진이 담긴 액자였는데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수진아, 이거 왜 버렸어? 쓰레기통에서 액자를 꺼내며 물어봤는데 수진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거 너무 낡아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새로운 걸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버릴 게 아니야. 민수 어렸을 때 사진인데. 아, 사진만 보관하시고 액자는 새로 사시면 되잖아요. 요즘 예쁜 액자 많아요. 완전히 자기 맘대로 판단해서 버린 거였어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앞으로는 내 물건 함부로 버리지 마.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된 거라서 그냥. 사과는 하는 척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도자기 밥그릇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릇이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40년 넘게 사용해온 것이었거든요. 수진아, 이건 또 뭐야?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제 물건들이 망가지는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이번에는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하라고 했잖아. 이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건데.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예쁜 그릇들이 많이 나와요. 새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또 새로 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낡은 걸 새 걸로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새로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아, 네. 그렇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수진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제가 어머님 그릇을 깨뜨렸어. 정말 조심스럽게 했는데 손에서 미끄러졌나 봐. 마치 정말 실수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민수는 괜찮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아끼는 물건들만 골라서 망가지거나 사라지는 게
정말 우연일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수진이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수진아, 거기서 뭐 해? 깜짝 놀란 수진이 황급히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청소하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해도 될지 몰라서. 하지만 청소도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에는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옛날 편지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 편지는 왜 만지고 있어? 아, 이거요?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려도 될 것 같아서요. 그건 버릴 게 아니야. 내가 정리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제 물건들을 없애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아기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한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민수 생일이었어요. 시누이 가족까지 와서 함께 생일상을 차렸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수진도 나름대로 케이크를 주문하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수진은 또다시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님 따라가려면 멀었네요.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나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뉘앙스였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수진의 미묘한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이 미역국 정말 진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한 거 잘 안 먹는데 민수는 어머님 손맛에 익숙해져서 괜찮나 봐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요리가 요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였어요. 수진이 말이 많네. 엄마 음식이 좀 진한 편이긴 해. 민수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지금까지 잘 먹더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좀 싱겁게 할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제 요리에 트집을 잡으니까 민수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케이크를 자를 때도 수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자극했어요. 어머님, 케이크 자르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요즘 케이크는 자르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마치 제가 케이크 자르는 법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다른 가족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말이죠. 괜찮아, 내가 할게. 아, 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지켜본다는 말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마치 제가 실수할까봐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시누이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러게. 특히 요리 스타일이 다르면 더 힘들어. 맞아요. 어머님은 워낙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셔서 저희 세대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한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뭘 고집했다는 건지 오히려 수진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가 며느리니까. 네, 물론이죠. 하지만 가끔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특히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하실 때,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한다는 말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언제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했나요? 오히려 수진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한다고?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려서 수진과 신우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분명히 나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가 어머님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한다고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한다고 하는 게 욕이 아니라고. 이때 다른 가족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모여들었어요. 민수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어머님 정말 오해해요. 저는 어머님을 오해? 동네에서 내 험담하고 다니는 것도 오해야? 내 물건들 일부러 망가뜨리는 것도 오해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의 행동들이 들켰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로. 아직도 거짓말해? 마트에서 친구들한테 나를 꼰대라고 했잖아. 나는 다 들었어. 그때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내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수진이 울먹이며 부인했어요. 여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 그 순간 정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저는 수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수가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어. 동네에서 험담하고 내 물건 부수고 이중적으로 굴고. 어머님 아파요. 놓아주세요.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한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마, 그만해. 민수가 저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신우이도 깜짝 놀라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놓아요. 이 애가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수진의 머리채를 놓지 않고 계속 흔들었어요. 수진은 울면서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외쳤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거짓말해? 마트에서 꼰대라고 한 것도 친구들한테 나 험담한 것도 모른 척 할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수진이 진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는데. 엄마, 그만 좀 해. 민수가 억지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신우이 남편도 와서 도왔습니다. 김 여사님, 진정하세요. 결국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저와 수진을 떼어놨어요. 수진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울고 있었고, 저는 숨이 가빠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마저 수진의 편을 드는 거였거든요. 민수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수진이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항상 엄마를 잘 모셨잖아. 잘 모셨다고? 겉으로만,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고. 엄마, 설마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민수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이라니,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그런 일이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런 일? 너희 엄마가 동네에서 웃음거리 되는 게 그런 일이야? 수진이 여전히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친구들한테 푸념한 건 있지만 어머님을 나쁘게 말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거짓말하는구나. 꼰대라고 했잖아. 그건 정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드디어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변명을 늘어놓는 게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이렇게 흥분하시면 당신도 수진이 편이구나.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그동안 수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넘어갔는데 아무도 제 편은 들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수진이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다 봤어. 너의 진짜 모습을. 엄마, 수진이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민수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세요?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너희들끼리 잘 살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놓아, 내가 있으면 수진이가 힘들다면서? 그럼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어머님, 제발 가지 마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도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신 안 볼 거야. 수진이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엄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하룻밤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하지만 수진의 행동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과연 이 갈등이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